일요일 날 제가 봉화에 버스를 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그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이 기꺼이 가족이 함께 가겠다 그래서 봉화에 버스를 탔는데 아무튼 봉화가 멀긴 멀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저기 지금 딸과 함께 딸이 지금 뭐 이렇게 그 마스크를 꼭 쓰고 자기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저랑 사진 찍는데도 저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걸린 거죠.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저녁 10시에 도착했으니까요. 차가 막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혀 막히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차를 갖고 가기 거리는 참 생각보다 멀었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셨고? 아니요, 버스인데도 전용 차선 봉화에 가는 버스. 그러니까 전용 차선 타고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고 진짜 그 기념관이 진짜 엄청 여러분 꼭 진짜 봉화 가시면 기념관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떤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관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 지금 저희 나오는 게 다 기념관이. 기념관이 모습인데. 그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됐죠. 작년 9월. 작년 9월에 대통령 생일날. 그때 개관을 좀 생일 얘기하니까 그 방문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딱 그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건 역사 그리고 한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그 본인이 살아온 역사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복도가 이게 양쪽이 있는데 한쪽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 한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 이게 돼 있는데 9월 1일이 대통령 생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딱 그러더라고요. BTS 뷰인가요? 그분의 생일이 9월 1일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뭐 그런 귀엽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카, 그러니까 김현성 소장의 딸 나이에는 BTS가 뭐 우상이잖아요. 그걸 딱 그렇게 날짜마다 어떤 딱 그 BTS랑 연결시켜서 그렇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저 여자분은 누구세요? 아내. 누구겠습니까? 근데 아내분은 왜 얼굴 공개를 안 하시고 아내분은 왜 그러세요? 뭐 싫어하더라고요. 모든 게 김현성 소장하고 같이 사진 찍을 때는 다 마스크를 끼시는군요. 가족들이 대부분 집에서도 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게 지금 기념관 마지막에 있는 글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약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자랑보다는 내가 선거에 많이 졌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슬로건처럼 역사는 더디다. 그렇지만 진보한다. 라는 걸 딱 표현해 놓은 이제 일화들이에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7번 선거를 해서 4번을 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했어요. 그렇죠. 인생은 항상 겨루기이지만 그다음 무슨 글자? 이기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요. 진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진 사람도 다음 겨루기에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기는 사람도 다음에는 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격려할 줄 알고 오늘 진 사람은 다음에 또 이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긴 친구들을 축하하고 달리기에서 못 이기면 공놀이에서 이기고 공놀이에서 못 이기면 착한 사람 겨루기에서 이기고 그렇게 하고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그렇게 된 거죠. 뒤에 뭐 지키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저어주세요. 열심히 겨루세요. 그렇게 써주셨군요. 박수.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간이 14년이 되면서 사람들 위로받고 싶음, 이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엄청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런 기념관 가면 더 많이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지지층에게 호소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51대 49라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를 사실 처음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게 이겼는데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우리 지지층한테 박수 받는 말씀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윤석열하고는 완전
적극적으로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파병 네, 얘기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FTA도 하셨고 인기 없는 맞아요. FTA. 네, 그것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박근혜와 연정. 네, 그것도 정말 얘기하셨고. 엄청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지지층들이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내가 뽑아줬는데 이렇게 하나,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일을 정말 나서서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이랑 붙이기도 싫어요. 윤석열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지층한테 박수 받는 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약속했던 일 지키지도 않고. 네, 맞아요.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 그리고 이 오염수 방류, 진짜 핵폐수 이거 일본과 짜웅한다. 이런 것들이 다 지지층이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맞아요. 어느 하나 지지층하고 뭔가 맞서서 이 간호법 이런 간호법이니 양곡법이니 이 거부권 행사 이것도 다 지지층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진짜 노무현 정치와 윤석열 정치라고 하기도 어려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인 차이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통합적 정치를 했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내가 지지층한테만 호소했느냐. 지금 윤석열이야말로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이야말로 이 30% 안짜 30% 정도 되는 이 보수층만을 위한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거죠. 그렇죠. 정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의힘의 당원이거나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냐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나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익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보수층만 보고 우익 뭐 정광훈 얘기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무속에 빠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저기 사진에 몇 장 있는데 혹시 그 PD님 그 북핵 관련해서 지금 메모 남기신 사진 하나 찾아줄 수 있나요? 네, 이거 메모만 좀 한번 보여주. 네, 이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7년 1월 15일 날 제2차 동아시아 이 뭐 회의에서 하신 건데. 이렇게 적어 있어요. 북한의 핵 문제 위험한 일이고 경계의 대상은 맞다. 압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응징은 아니다. 당연하죠. 압력은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다. 포용 정책을 지지하고 실제적으로 포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메모를 써서 이렇게 그 회의 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거 더 큰 보도 있죠. 다음 장인가 그 전 장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과거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4 뭐 육자 회담 뭐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요. 많았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그렇죠. 거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취하는 국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했잖아요. 그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거의 한미일 전쟁 동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일만 딱 똘똘 뭉쳐서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전 진짜 아쉬운 게 이런 어떤 과거에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한 외교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그 동의를 좀 얻어서 뭔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메모를 보니까 더 막 되게 지금 상황이 그려지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저런, 그러니까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렇죠. 방문도 하셨고 그 육로로 그것도 방문한 그것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대강 무력 대치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더 위험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정책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라고 하는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예전에 우리 쪽의 편에 서서도 북한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중국조차도 지금 그럼 식냉전이 되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뇨. 이게 무슨 전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 노선은 이미 한번 검증된 노선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실패했다. 이런 강한 압력을 통한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게 이런 바람이 나그네 코트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코트를 벗겨줄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설득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설득을 하고 만들어낸 지금의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을 뭐 아무튼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극명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의 해결이냐 아니면 무력적 방법의 해결이냐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네, 봉화 현장인데 저기 김사모 선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사 옆에 계신 광주 분들이시네. 저기 행정관 하실 때 정정숙 선배님 같은데. 저기 광주 분들이면 또 김현성 소장도 담양이잖아요, 고향이. 네,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정정숙 행정관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을 하셨던 노무현에 대한 그 길을 들고 오신 거 보니까 광주의 노무현 재단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사모 광산구청장 하셨던 선배신데 지금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대통령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가 이제 실제 대통령의 이 화장된 것이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안에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저 아래에 그 노무현 정부 5년 뭐 비디오 뭐 동영상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의 정책집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연설문집,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이런 게 같이 묻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박석들이 일종의 전국 각지에서 이제 가지고 온 돌로 만들 건데 저 박석을 이렇게 둘러싼 길들이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 마을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고사시라 그러잖아요. 골목길, 마을의 골목길을 상징한다 그러고 이게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친구하셨던 그 건설 승효상 선배랑 뭐 이런 분들이 승효상 건축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설계를 하셨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서 오신 광주 지역 분들이 노무현 재단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2시부터 아마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공식 행사는 2시부터 진행되고 이 박석 뒤로 이 묘역 뒤가 이 봉화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사자바위가 보일 거고 왼쪽으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셨던 그 올빼미 부엉이바위가 보입니다. 근데 되게 부엉이바위 보면 좀 약간 울컥했습니다. 한태선 선배도 좀 보이는데 저기 저 뒤에 저건 천안 분이신데 한태선 천안시장 나오셨던 분이 저기 서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약 한 3,000명 정도가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대표하고 원내대표 정도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안 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간다고 해요. 하는 거죠? 대독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셨으니까 뭐 마이크는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대통령 말인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문재인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기 절을 하신 분이 전 천안시장 나왔던 한태선 선배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선배님이세요. 큰 절을 하시네요. 그러시네요.